네, 안녕하세요. 김명희 선수입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팬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월드컵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한국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5천만 국민이 원하는 그런 월드컵에 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열정적인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 감독님 좋아하는 선수 스타일을 보면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좋은 선수, 그 다음에 스페셜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로서 조금 작은 키였지만 아주 빠르고 인접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손끝이든 발끝이든 먼저 가서 막는 게 골키퍼는 최고거든요. 네. 남들보다는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생각할 수 있고, 빨리 예측할 수 있고, 빨리 손을 대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경기장에서 나타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골키퍼랑 비교를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르페스가 들어오면 최종 수비수의 역할을 골키퍼가 하는 선수들은 미리 걷어내는 수가 있어요, 발로서. 네. 그러면 평가 자체는 그냥 쉽게 잘 걷어내서라고 생각하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기다렸어요. 네. 그러면 실점을 하게 되면 1대1 상황 어쩔 수 없었네 라고 평가를 내리지만 실제로 나와서 쉽게 발로 막았으면 발로 막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기다려서 막았어. 그럼 멋진 선방이 되는 거예요. 수비수들을 컨트롤해서 슈팅을 안 오게 하는 골키퍼들이 제일 좋은 골키퍼예요. 그 다음에 수비수들이 슈팅을 줄 수 있던 그 다음에 상황별 어려운 상황을 골키퍼들이 미리 나가서 선방을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쨌든 실점을 하지 않는 골키퍼들이 잘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에 와서 맞고 실점하는 경우에서는 실제로 골키퍼의 방어 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본능의 차이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이 느끼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왜 나가서 막느냐, 왜 나가서 그러는 게 실수를 보이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나가서 실점했던 거는 실제로 거의 소수점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나가서 막았던 확률적인 쉽게 클린을 해냈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에 와서 왜 김명희 선수가 8년 동안 실점률이 저는 지금 거의 평균이거든요. 평균인데 그런 방어에 대한 능력들이 꾸준함에 그런 연속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 나가서 실수를 해서 공격성이 성장해서 그거는 예전에 세계적인 추세였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게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야기되었던 게 저한테는 큰 이미지에 있는 부분들은 또 알고도 있어요. 그 상황은 정상적인 크로스가 아니었었어요. 굴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차가 컸다라기보다는 타이밍상에 낮게 오던 볼이 갑자기 이렇게 굴절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어느 골키퍼라도 막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걸 못 막았다기보다는 키가 크면 따라가지도 못해요. 왜?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민첩한 있는 선수들은 많이 따라가는 반면에 실점하게 되면 키가 작아서 먹었지만 큰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인 순발력, 민첩성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차이가 작은 선수와 큰 선수 차이는 크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키 큰 선수하고 작은 선수하고 붙었는데 1대1, 메시 같은 선수 1대1 드리블하는 큰 선수들은 못 뺐더라요. 반대로 메시가 세계에서 제일 좋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위로 오게 여유가 있게 되면 당연히 키 큰 선수가 이기는 그냥 쉬운 거니까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에게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정상적인 거로서였냐, 굴절되어 있느냐. 그러면 슈팅이 땅볼로 오더라도 이렇게 오다가 가는데 막 역방향이요. 옆으로 왔는데 왜 딸병을 못 떠? 당연히 못 뜨거든요. 왜? 본능은 벌써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굴절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들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지적 사항들, 재경골이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체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높이에 있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골키퍼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골대의 높이는 244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5 정도만 되면 더 이상 높이 가는 볼을 잡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키가 한 5cm만 더 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기력 차이죠. 뭐 실력 차이가 제일 큰 패착의 원인이 있고, 또 분위기도 조금은 네덜란드가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어요. 1차전 저희들은 멕시코한테 졌었고, 벨기에는 당연히 16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전을 벨기에랑 비겼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기지 않고서는 16강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엄청났죠. 물론 벨기에전에서도 경기는 압도적으로 좋았지만 득점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멕시코는 3대1로 이겼고, 그렇게 되면 4팀 중에 2팀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네덜란드 입장에는 상당한 정신력,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었고, 베르캄프죠.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에 있어서 제일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로 평가받았었고, 실제로 경기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최고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상황도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원정 1승을 위해서 벨기에전에 이제 총력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었고, 그렇게 해야만 앞서 말했듯이 세계의 벽을 하나씩 넘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벨기에전만큼은 꼭 승리에 대한 그를 갖게끔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선전을 저희들 잘 치러서 자력으로 일찌감치 결정을 짓고 미리미리 또 월드컵에 대한 어떤 준비를 잘 할 수 있었고, 그만큼 같이 오랫동안 고생했던 분이 이제 월드컵에 대한 어떤 경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마 2008 시즌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제일 못 뛰었던 시즌이니까요. 부상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시즌이라고 그러면 98년도 헤딩골 넣었던 시즌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헤딩골로 우승했던. 플레이오프 때 이제 헤딩을 넣고 이제 준우승을 했었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90년 중후반 때 공격하는 골키퍼 라는 이미지가 이제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를 이제 경기장에 오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재미있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셨고, 그렇게 했었고, 그 헤딩골의 어떤 의미는 공격하는 골키퍼의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멋진 헤딩슛이었고, 그 헤딩슛이야말로 또 준 플레이오프의 또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또 나왔던 아주 값진 팀을 위한 헤딩골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하는 것과 평가 기준은 다르거든요. 경기력이 없으면 나이 든 선수들은 이제 그 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항상 운동에 임하죠. 그러는데 그런 경기력이 받쳐줄 때 매년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이제 신의 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록만을 제가 남겨놓고 있어요. 최다 연속 출장, 최다 무실점 경기, 그 다음에 최다 출전 경기. 이제 꼭 하나 남아있는 경기가 이제 최고령 이제 나이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하고, 또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연장선에서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또 연장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또 이제 선수로서보다는 더 큰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한번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젊다면 당연히 내년에 선수로 뛰어야 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생각들을
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